한일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역전쟁은 일시적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난민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난민을 우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 총수들과 치맥 회동을 즐겼는데 AI 관련 기업들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테크위크를 맞아 한국 스타트업들의 선진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내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 공통의 국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활용해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도 강조했습니다. 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で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にシャトル外交、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엔 도쿄가 아닌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화장품과 기물,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고향 안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만든 바두가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양자회담은 41분간 진행됐으며 국빈 방문이 아닌 만큼 공식 환영식과 만찬은 생략됐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정서적 사안이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란 데에는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부산에서 세계가 주목해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담판을 통해 관세 인하와 히토류 공급을 주고받았는데 무역전쟁이 일시적으로나마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례적인 인사와 사진 촬영, 이어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I think we've already agreed to a lot of things and we'll agree to some more right now. 就解决各自当前的主要关切大问题。因为我们今天的会晤提供了必要的 경제 참모들을 집중 배치한 1시간 40분간의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각자가 당장 필요한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가까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합성 마약을 이유로 징벌적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한 겁니다.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도 다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조선업 경쟁 속에 서로에게 부과해온 선박 입항 수수료도 두 나라 모두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과 부흥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선 중국 내 AI 칩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이 원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대한 얘기는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난민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동시에 그 대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오늘 공개된 연방 관보에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인 2026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용 인원은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스와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 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너스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5월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 정착을 도운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7,500명의 상한선 설정이 역대 최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설정한 2025 회계연도 상한선인 12만 5천 명에서 94%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전국 주방위군에 폭동과 소요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 부대를 상설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난 구호 임무를 맡아온 주방위군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전국 주방위군에 폭동과 소요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이번 조치가 국방부의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와 같은 국내 임무에 군을 직접 투입하려는 의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위군에는 이미 임시 편성이 된 신속 대응 조직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재난 현장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전력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복구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지시한 부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각 주와 괌,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방위군은 최대 500명의 병력을 단기간 내 투입할 수 있도록 지정받습니다. 병력은 군중 통제와 피구금자 처리, 곤봉, 테이저건, 방패 등 비살상 장비 사용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속 대응 부대는 또 배치 시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력이 25%는 몇 시간 안에, 50%는 12시간 안에, 전 병력은 24시간 안에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도 워싱턴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수헌병대대를 운영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에도 국내 소요 사태에 군 투입을 주장했고 재선 이후에도 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방위군을 점점 더 자주 국내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비역 주방위군 고위지휘관 랜디 매너 소장은 군중 통제, 전담부대 창설이 방위군의 본래 임무인 해외 전투 준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통적으로 지켜온 정치로부터의 분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허리케인 멀리사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훑고 지나가면서 자메이카, 아이티, 쿠바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구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멀리사가 휩쓸고 지나간 자메이카의 한 도시입니다. 지붕이 다 뜯겨나간 집들, 강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도로는 폭우로 형체를 잃었고 차들은 흘러온 토사에 묻혀버렸습니다. 멀리사는 가장 강력한 등급인 5등급으로 자메이카에 상륙해 4등급으로 약해졌지만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멀리사가 3등급으로 상륙한 쿠바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은 사망자가 최소 36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우스 LA 인근 110번 프리웨이에서 보행자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53분쯤 맨체스터 애비뉴 인근 프리웨이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사고로 110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으로 향하는 중앙 차선 3개가 약 3시간 동안 폐쇄되면서 도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비상 착륙으로 인해 활주로 일부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됐으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으로 인해 한때 모든 이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로 인해 활주로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늘 낮 12시 30분경 활주로 13L에서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 신호가 감지돼 즉각 전면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 조치는 약 1시간 15분간 이어진 뒤 오후 1시 45분경에 해제됐습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푸에르토리코 산호안발 프론티어 항공 3546편으로 JFK 공항 착륙 중 기장 판단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항 내 일부 활주로가 손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안전점검을 위해 모든 항공기의 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FAA와 JFK 공항 당국은 사고 항공기의 안전 여부와 활주로 손상 정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삼성, 현대차 총수들과 치킨, 맥주를 함께 했는데 AI 관련 한국 기업들과 협력 확대 등 깜짝 발표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치킨집. 도착 전부터 구름 인파가 에워쌌습니다. I love fried chicken and I love beer. And I love fried chicken and beer with my friend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엔비디아의 최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도 선물로 건넵니다. 치맥 회동을 직접 제안한 걸로 알려진 황 CEO는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도 치킨을 나눠주는 등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좋은 날이라며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이라는 소감을 전했고 정의선 회장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에 대한 깜짝 발표도 다시 예고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resident tomorrow at APEC. And Korea and NVIDIA has many announcements, and I have many incredible partners here. 방한 전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 LG, 네이버를 파트너가 될 기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공식화한 삼성전자. 모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HBM3E 양산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 HBM4 납품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은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AI 칩이 필요합니다. 젠슨왕 CEO가 언급한 깜짝 선물 보따리가 대규모 AI 칩 공급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APEC CEO 서밋 특별 연설을 앞두고 발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로스앤젤레스 테크위크를 맞아 한국 스타트업들의 선진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테크위크 기간 열린 K-테크 관련 행사들을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자, 기술기업, 미디어가 모여 혁신을 논의하는 로스앤젤레스 테크위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K-콘텐츠 관련 네트워크 행사장에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제품들로 꾸며졌는데 AI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구 쪽에 대한 이제 좀 시장 개척과 이번에도 그 투자자 미팅을 위해서 이제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K-푸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저희는 K-스낵을 대표로 해서 꼭 북미 마켓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다양한 기술들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overall entrepreneurship community in Korea and really amazed by how there are so many new products ranging from technology to beauty, lifestyle. 주최 측은 한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the Korean beauty, media, and technology companies. LA 그리고 다양한 미국의 전 지역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할 계획입니다. LA 테크위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관으로 K-건강제품 기업 발표 행사도 열렸습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활 로봇을 개발한 한국의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척추 장애자분들이나 그 뇌성마비 분들이 보행에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행을 걷게 해주고 치료를 하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이 밖에도 액 기반 스타트업 등 다양한 건강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졌는데 주목받은 스타트업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LA 테크 윅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벤처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알림으로써 로스앤젤레스 테크위크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기술 기업들이 함께 혁신을 논의하는 글로벌 기술 박람회입니다. 행사는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참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LA 테크위크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내일 할로윈데이에 트릭올트릿을 비롯한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PD 치안 당국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특히 아이들이 트릭올트릿을 하러 나설 때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밝은 시간대에 다닐 것을 권장했고 자녀들이 보호자와 친구 등과 동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탕과 같은 음식을 받았을 땐 개봉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포장이 뜯겨 있거나 수상해 보인다면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할로윈데이에는 유동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항상 주변을 살피는 등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 이하로 천천히 운전하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을 경우 아이들이 승하차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추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에도 교통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이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로윈 코스튬에 반사 테이프를 붙여 눈에 잘 띄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수상한 활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내일 오후 6시부터 11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할로윈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CHP는 위험 운전자를 조기에 적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속은 음주와 약물 운전을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할로윈 특별 단속 기간 120명의 DUI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USC 소속 간호사 수백 명이 오늘 하루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USC 캡 병원과 노리스 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약 1,800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링컨 하이츠 지역 샌파블로 스트릿에 위치한 병원 앞에서 USC 병원 간호사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들며 식사와 휴식 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간호사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만여 건의 식사 시간과 4천여 건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간호사 휴식을 위한 인력 확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즉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어제 새로운 지침 초안에서 FDA는 바이오시밀러의 유사성 입증 연구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줄이는 주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대체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으로 환자와 약사가 보다 쉽게 저비용 대체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고가의 생물학적 의약품이 미 전체 처방의 5%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의약품 지출의 51%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보였던 흐름이 회복세가 아닌 하락세로 악화됐던데요. 유일하게 강세를 넘나든 다우존스는 초반의 하락폭을 절반 이상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개장 내내 한순간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막판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이 오늘까지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까지 9일 연속 상승했던 메타는 1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반전됐는데요. 9일간 올랐던 상승분의 2배 이상을 반납하며 21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5종목이나 하락한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미미하게나마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마감 후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려던 투자 심리는 결국 6일 만에 팔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만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와 메타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는 이틀째 딱히 오르지 않고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여전히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